네, 이제 지난 주말에 이 사우디 정유시설에 대한 피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무래도 오늘 이제 정유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수 있는데 이제 예상대로 그러면 이제 정유주가 장 초반에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앞으로 유가의 향방, 그 다음에 정유주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부분까지 함께 이제 볼 건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죠. 우리 연휴 기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입니다. 아람코는 기업 규모가 정말 엄청나게 커요.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나는 회사인데 주요 석유 시설이 이제 무인기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가가 이제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관련 내용을 보면은 현지 시간으로는 9월 14일입니다.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핵심 원유 정제 시설 두 곳에 대해서 드론 공격을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시겠지만 오펙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국가고 세계 원유 시장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유가 생산 정책에 따라서 유가가 이제 변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그 일일 570만 배럴의 원유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570만 배럴이 중단된 거면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사우디 전체 원유 생산의 60% 정도가 돼요. 절반이 넘죠. 그 다음에 세계 원유 생산의 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공급 측에서 차질이 생긴 게 맞다고 볼 수 있겠고, 그 현재 이제 사우디 원유 생산 설비를 공격한 주체는 예멘 반군이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어요. 근데 이란은 이번 공격은 우리와는 관계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또 심해질 수 있잖아요. 미국과 이란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사우디의 정유시설이 피격되면서 생산량이 상당 부분 차질을 입었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하면서 이제 유가가 상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국제유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WTI 가격을 보시면은 지금 54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되면은 한 이 정도까지 급등하는 모습이 단기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이 유가 상승은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피격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은 유가는 다시 하향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 원유 재고를 거의 2억 배럴 가까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2억 배럴이면은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측에서 사우디의 이제 공급 차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을 좀 늘리겠다. 이렇게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관련된 리스크는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이제 급등을 하겠지만 금방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늘 보시면 이제 흥구석유가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점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석유 역시 이제 급등을 했고요. 대형주 중에서는 S-오일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는 다 공통적이에요. 국제유가 단기 급등이에요.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재고 차익 부분에서 이익을 보게 된다라는 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서 파는 데까지 시차가 3개월에서 4개월,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유가가 쌀 때 수입해서 유가가 비쌀 때 팔면은 그만큼 차익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가가 상승하면 정유주가 올라가요. 물론 유가 상승이 모두 다 정유주의 호재는 아니에요. 정제 마진이라든지 각 기업의 경영 상황이라든지 혹은 유가가 단기 급등했을 때는 수입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유가가 급등하면 재고차의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정유주가 급등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사우디는 지금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원유 생산을 늘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의 문제는 금방 해소가 될 거고 유가는 다시 하향 안정이 될 겁니다. 유가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두 가지, 공급이 계속 줄거나 수요가 계속 늘거나인데 공급은 지금 오펙이 감산 결정을 했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그 감산 규모를 뭐 늘려갖고 계속해서 생산을 줄이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수요 측면은 어때요? 수요는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건데 물론 중국이 경기 부양 쓰고 뭐 유럽 쪽에서도 금리 인하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예요? 이번에 나타난 유가 급등은 역시 빠른 시일 내로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어때요? 오늘 급등한 정유주는 좀 주의를 해야겠죠. 특히 S-OIL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국석유 같은 경우 상승 이후 윗꼬리 달면서 힘이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방향성상으로는 조금 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주를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비중 축소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흥구석유는 일단 점상한가니까 보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일 이제 오늘 점상한가가 안 풀리면 내일 갭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갭상승하면 어때요? 그때는 바로 털고 나오는 게 좋죠. 왜냐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유가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그 사우디의 정유시설 피격 소식, 그 다음에 유가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 그 다음에 정유주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유주를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적절하게 분할로서 좀 빠져나오는 부분.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상한가가 안 풀리면 조금 더 보유해 나가시면서 한 내일 정도에는 매도를 하는 관점, 이 정도로 보시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